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호우피해가 심각한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국비 지원으로 현장 복구나 주민 생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피해 수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큰 인명피해가 난 경북과 오송은 소극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7월 20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122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3km 구간 정체되고요. 중부내륙지선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 창원 대구 양방향 서행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도동분기점에서 팔공산 나들목까지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복현 오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 칠곡 중앙대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으로는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 범어내거리 200m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정기공사 중이고요. 국채보상로 서성내거리에서 비산내거리 더 지나 서대구 공단내거리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무더위에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예, 실종자 수색 및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예천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20살 해병대원이 어제 오전 9시쯤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약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는 해병대 1사단이 어제 오전 보문교 일대에서 9명씩 짝을 맞춰 강바닥을 수색하다 발생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른바 인간띠를 만들어서 실종자 수색을 한 건데 사망한 일병은 이 와중에 급류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이날 정오쯤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육안으로 발견됐다가 다시 급류에 떠내려갔고 어제 자정이 조금 지나서 고평교 지점에서 발견돼 인양됐습니다.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또 실종자가 발생을 한 건데 다소 무리한 수색 작업이 아니었나 질문하게 되네요. 이 해병대 측은 물이 깊지 않아서 소방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진 수색 활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은 내성천에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멜빵 장화를 입고 수색에 나섰는데 이 경우 물에 빠졌을 때 하반신 쪽으로 온통 물이 들어차서 헤엄치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라 이게 많은 비난과 분노가 쏟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예천군 개표면 경진교 부근에서 70대 남성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유실된 도로에 빠지면서 실종된 걸로 추정됩니다. 네. 또 오후 4시 30분쯤에는 은풍면 한 사과밭에서도 신원 미상의 여성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호우로 인한 경북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었고요. 실종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됐습니다.
예, 정부가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 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호우 피해 지역 사전 조사 결과 특별 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이고요. 예년 집중호우 피해 때보다 2주 정도 빠른 결정이 이루어진 건데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직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복구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정확히 1년 전 일어난 사고인데요. 대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유독가스에 노출돼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고에 보호장비도 없이 구조에 나선 사업소 소속 직원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당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새신랑이었던 40대 김모 씨는 아직까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병상에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 이 환자분은 마라톤 풀코스를 1년에 4번씩 뛸 정도로 건강했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20kg이나 빠지는 등 옛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극을 주면 통증에만 반응할 뿐일 정도로 아직까지 상태가 중한데요. 그래서 치료비나 간병비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음에도 여기서 지원되는 간병비와 입원 수당은 실제 필요한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예, 그나마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최근 대구시 동료 공무원들이 자율 모금을 진행해서 모은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역건설사 화성산업도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길 꺼리면서도 상당한 성금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가족들이 이런 사연을 언론에 공개한 건 공무상 재해 피해자 지원이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혹여 다음에 비슷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차도가 있으시길 바라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고객 예금으로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지역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저축은행 자금으로 은행이 모회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A씨 지시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전직 감사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모회사 주가를 조종한 이유는요? 예, 저축은행 오너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서 채권자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대출을 갚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저축은행 자금 19억 원을 이용해서 주식을 샀는데요. 네. 증권업계에서 20년 이상 일한 전문가인 A씨는 장마감 직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다양하고 또 교묘한 수법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산 주식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문제의 저축은행은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2살 이규혁이라고 하고요. 연극 배우로서 단연간 연극과 뮤지컬을 함께하는 그런 극단 소속으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한번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탈피를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저희 극단과 함께하면서 희망과 행복을 많이 찾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성장을 많이 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단원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연극을 함으로써 행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극단과 함께하면서 본인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칼날을 여기라도 와서 좀 뽐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좀 자존감 회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5년 동안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배려해서 양보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때때로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이 친구들의 그 행복을 또 같이 찾아주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 천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호우 피해에서 드러난 소극적인 행정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예천에서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떠내려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수색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수색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적극적 행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은 이 장갑차도 철수한 급류에 투입됐는데 구명조끼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던 겁니다. 네. 해병대 1사단 쪽에서는 이 구명조끼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소방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청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고 이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집안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구명조끼만 입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이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동원됐던 해병대와 경찰, 이 소방 당국까지 이 기간별로 무리하게 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 복구 현장에 이제 군병력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점은 없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지난 6월에 산사태로 영아 사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사망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자체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사고가 난 곳이 영주시 상망동인데 네. 6월 30일이었습니다. 빗물에 휩쓸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당시 이제 생후 14개월 된 아기가 이제 매몰돼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이후에 주민들이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예방 공사를 좀 해달라고 네. 많은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2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배수로를 긴급으로 좀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빗물이 배수로를 따라 마을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이번에 추가 산사태가 이제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영주에서 부녀 사망자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번 집중호우 때. 풍계읍 상가리가 이제 그 산사태 취약 지역입니다. 이 산사태 경보 통보를 좀 받고도 이 주민들을 좀 대피시키지는 않아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행정 간의 연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15일 새벽 1시 45분쯤에 산림당국이 영주시에 산사태 경보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난 이 공무원들은 없었는데 네. 오전 7시 30분쯤 돼서야 이제 토사가 주택을 덮치게 됐고 이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 공무원 수십 명이 현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 주의보일 때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이 대피 준비를 안내하고 이 경보일 때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합니다. 이 경보를 받고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남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 징후가 감지되거나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이걸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재 전문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서 직접 대피소로 옮겨오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그 경북의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군 단위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이 버스를 대절해서 이 대피를 안내하기도 했었거든요. 옮겨주는 네. 이런 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비가 사실 예보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했는데 아니랬다고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네, 뭐 이번 폭우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의 마을이 14곳입니다. 네. 근데 이곳이 모두 시군이 관리하는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 네. 예천, 봉화, 영주, 문경이죠. 여기에 이제 105곳의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이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그 수해 등 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좀 지정이 되는데 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특정 지구를 좀 선정을 하면 행안부와 경북도가 그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폭우로 이 4개 지역에서
지금까지 2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죠. 마을 14곳 모두 이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한 것으로 곳도 그렇습니다. 네. 동네 곳곳을 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시군마저도 재해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문경과 영주는 지난 3월에 일제 조사를 벌였는데 이때 위험하다고 판단한 9곳을 추가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했지만 네. 이때도 이번 피해 마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북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예천, 영주, 이 봉화, 문경에서는 이 선제적인 산사태 안전공사가 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뭐 대부분 산골인데다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비가 많이 온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사전 예방을 하는 게 가장 네.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 피해 마을들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좀 뼈아픈데 이게 네. 경제적 이유가 좀 크다 이런 좀 지적이 있어요. 그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좀 지원되거든요. 네. 그때 그 이른바 그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좀 논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좀 투입했을 때 10명의 주민이 안전이라는 편익을 얻는 것보다는 100명의 주민이 좀 편익을 보는 곳에 지정하는데 좀 유리하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수가 좀 적은 지역은 좀 불리해지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 피해를 겪으면서 벌써 시스템 개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경사도나 이 경사의 길이 네. 이런 자연적인 요소만 중심적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뭐 토지를 개간하거나 이걸 인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요소들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왔는데 이 부분을 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더 짚고 갈 문제가 있는 게 네. 그 사고 이후에 뭐 여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예천을 곧장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좀 복구 작업이 빠른 편인데 그 또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죠. 봉화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족들이 재해복구 절차조차 좀 안내받지 못했다는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뭐 대통령이 다녀가야 뭐 재난 지역이냐 이런 쓴소리도 나왔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재복구조차 빈익빈 부익부현상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 이어서 오송 참사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이게 부실하게 무너진 뚝,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을 제때 못했다. 이거는 뭐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인데 네. 문제는 앞서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행정 간의 연계 문제였습니다. 이 금강 홍수 통제소가 이 범람 위기에 처한 이 미호강에 대해서 이 지역 관할청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주민 통제와 대피에 나설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도의 관할이 이 시가 아니라 도라는 이유로 이 청주시가 차량 통제를 또 하지 않았고 위험 정보 역시 이 도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도는 CCTV로 이걸 지켜보고만 네네. 있었고 이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대형 참사에는 각각의 행정기관들이 서로 조금씩 미루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실 뭐 이런 뭐 사전에 알고도 이게 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네. 앞으로 좀 많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그리고 지금 충북 지역의 중심 하천이 미호강인데 네. 이게 불과 좀 400m 거리에 이게 좀 지하 시설을 좀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 불감증이 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게 오송 참사를 보면서 우리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반성을 하고 미리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구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장마에 신천 물놀이장 개장을 꼭 했어야 하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열었지만 16일부터는 또 운영을 하지 네. 않았고요. 또 이후에 18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물놀이장이 다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강 주변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좀 맞을지도 이 대구시도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백 기자님도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국회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수해 대책 법안 좀 제대로 마련.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참사가 있으면 관련 법안들이 그 뒤에 좀 뒤따라 나오긴 하죠. 그 지난해 8월부터 침수 피해 방지법이 국회에서 33건 정도가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다 계류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통과된 게 2건이라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발생 시에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대피 명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생활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당연한 것들만 좀 통과가 돼 있거든요. 네. 일단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수해 관련 법안 중에 가능한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에는 일단 합의를 했는데 네.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의 건물 건축물 지하층에 이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 지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절실한데요. 네. 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체가 나뉘어지면서 이 지방하천에 대한 이 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실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걸 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 법안도 좀 발의가 되어 있는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이 거한 사위, 이 편안한 처지에 있을 때도 위험한 일을 미리 생각하고 경계하는 게 필요한데 대구가 편안하다고 운동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게 그 현재 지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리기금이 30%가 예방비, 70%가 복급인데 네. 선진국은 이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예방이 한 70%를 쓴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외양간부터 튼튼히 만들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대구 문학 재개관 후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특색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서하나 리포터가 다녀오셨죠. 어서 오세요. 네, 중구 향촌동에 위치한 대구문학관은 지난 4월 4층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전시된 보이는 수장고, 그리고 디지털 체험 공간과 이달의 신간 코너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 4층 한편에는 1990년대 대구문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획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기획 전시와 새롭게 단장한 4층 공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구문학관의 상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욱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대구문학계 전반을 조명한 전시인데요. 당시 대구문학계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대구문학계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된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가 한마디로 다양성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당시 대구문학계의 문학적 다양성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시, 소설, 수필 등등의 각 장르별로 고유의 색을 부여했고요. 이렇게 여러 장르가 모여서 다채로운 무지개 색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전시와 더불어서 이 4층 공간을 재개관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꾸미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시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어요. 작가의 육성이라는 코너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은 교과서에서 글자로만 봐왔던 작가들의 직접 육성을 실제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꽃으로 많이 알려진 시인이죠. 김춘수 시인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문학관이 문학 서적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군요.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시인들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대구문학관 4층에서는 특별한 강연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가를 직접 초청하는 인문예술과학 특강에 회당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많은 관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김원우 소설가의 강연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목이 그렇습니다. 소설 쓰기에서의 윤리적 결단. 우리가 지금 이 소설 쓰다 보면은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99개든지 9개를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리는 그 과정 자체가 윤리적 결단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김원우고요. 등단한 지 46년째 되는 소설가입니다. 그야말로 대구가 이제 고향입니다. 대구문학관에서 문학 강연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문학의 미끄럼을
닦는데 아주 흔쾌히 내가 응하고 더 점점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글, 좋은 표현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책을 잡고 끊임없이 자기 사고를 넓히는데 좀 주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조민수라고 합니다. 작가님들을 강연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구문학관에 강연을 들어 우연히 왔는데 강연 말고도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자체로서 소설을 한 편을 읽는다 그럴까? 그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네 마실 다니듯이 틈나면은 한번 와봐야 되겠다. 상당히 좋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문학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해 왔습니다. 더 많은 걸 이제 얻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4월부터 진행된 인문예술과학 특강은 마무리했고요. 7월 26일부터는 작가를 초청해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문학관 콜로퀴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학관광 프로그램 대구문학로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구문학관 하청호 관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 지역의 근현대 문학을 아우르는 문학관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약 2만여 점에 이르는 소중한 근대 문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지역 문학사의 중요한 흐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에 이제 4층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제 문학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상반기만 한 3만 명을 넘었으니까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은 전국 문학관 최초로 보이는 수장고. 그래서 보통 일반 시민들이 수장고를 볼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것을 4층으로 일부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장고가 이렇게 생겼고 또 귀정본의 도전 처리는 어떻게 한다든 그거를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문학관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 선배 문인들의 정신적인 저장고와 같은 곳이다. 문학관에 오셔서 훌륭한 선배 문인들의 정신적인 유산을 마음껏 끄집어내어서 자기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갖고 가는데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부터 강연 체험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대구문학관 방문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은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장맛비는 잦아들었지만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에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30mm의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소나기에도 비 피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20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